바이오 업종을 한번 달아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EBS 투자증권 강하나 연구원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휴일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바이오 업종이 따지고 보면 한 2년 동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주도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2년 동안 가장 많이 밀린 섹터다 보니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지금 암학회 6월 초에 열리는 암학회에 나오는 임상 데이터 나오는 바이오텍들은 오히려 좀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암학회나 대면 학회 이제 9월과 11월에 열리는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 오픈하는 그런 모멘텀 있는 회사들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도 함께 부진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연구원님께서는 바이오 업종의 경기 방어주로서 성격이 짙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흐름이 이렇게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지 그 점도 살펴볼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라고 했을 때 제약주도 바이오에 같이 묶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부터 코로나 때 지지부진했던 실적 많이 회복이 되었고 2분기까지는 좋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주들 실적 상승 굉장히 큰 폭으로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면 학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학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임상 데이터도 오픈하고 임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미팅도 가능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들은 또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지금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보니 임상 초기 임상 데이터 좋은 회사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민감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최근 엔데믹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종목을 따지자면 어떤 종목이 좀 두각될까요? 최근에 한 3주 동안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학회도 한몫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학회에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제 mRNA 원료 약품부터 CDMO 진행하는 거 시작했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mRNA라는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가 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기에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실적은 하방을 막아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규 모달리티가 성장세를 좀 이끌어줄 거다라는 생각하시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장주도 조금씩 견조한 성장세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메디포스트 같이 이미 상용화가 된 신규 모달리티 제품이 있다라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하방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상용화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점인데 이렇게 상용화가 이미 된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하방이 막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국 임상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나올 거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승세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ABL 바이오나 에이비온 같이 상대적으로 지금 2주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라이센스 딜이 나왔거나 최근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경기와 상관없이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방금 말씀 중에 바이오는 상용화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상용화 바로 직전과 이후가 주가가 꽤 급등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상용화돼도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상용화가 된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약 개발 단계가 너무 긴데 임상 2상이 아무래도 유효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주가 변동폭도 크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3상 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3상 결과가 나왔을 때도 많이 오르는데 이제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제 임상이 진전되냐 그리고 임상 결과가 어떻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실적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상용화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처럼 상용화가 됐는데 생각만큼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상용화 이후 출시한 이후에 얼마나 빠른 폭으로 처방수가 늘어나냐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K바이오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IPO 절벽 그리고 금리 인상, 주가 하락까지. 이 중에서 IPO 시장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는 IPO가 16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단 3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배경을 어디서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IPO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바이오가 비상장에서부터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커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재작년에 바이오가 좋을 때 비상장사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임상이 많이 진전되지 않았더라도 기술이 좀 좋은 것 같다 하면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장사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비상장사들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장사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상장사가 피어 그룹이기 때문에 비상장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는 당연한 모습이고 거기에서 이제 비상장사들 중에서도 좋은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비상장일 때에 좋은 라이센싱 딜을 이루어내게 되면은 당연히 상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기술 특례 상장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이전을 했을 때에도 계약 상대방과 그리고 기술 계약을 한 그 총 규모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기술 투자 상장의 허들도 높아지니까 사실 이럴 때 비상장 회사 중에서 좀 더 가치가 높은 회사를 또 옥석 가리게 하는 순간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자금이 좀 필요한 회사인데 또한 최근에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금리 상승한 것도 이제 반영돼서 대기업들이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고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는 거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이 성장을 더 빠르게 이루어내려면 성장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가 좋잖아요. 이제 거기 중에서도 최근에 글로벌리 가장 투자랑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AI 쪽이나 원격 의료 아니면은 정밀 의료 이쪽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파이프라인은 아무래도 시간과 자금 그리고 여태까지 연구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를 먼저 키워나가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이오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M&A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바이오텍에 지분 인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점차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M&A가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딜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임상 진전이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AI 쪽도 같이 커지면서 신약 개발 단계가 단축된다든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후보 물질이나 임상 진전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조정이 들어가면서 신약 개발이 빨라지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산업의 꽃이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조금은 이제 순수 과학이 아닌 조금 더 최첨단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규모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종목별로는 어떤 기업을 살펴봐야 될까요? 이제 뭐 아무래도 대규모라 하면은 이제 SK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SK에서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지주사의 회사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이 최근에 비상장사들과 공동 계약을 굉장히 많이 체결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mRNA나 siRNA를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캐스트라랑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엑소좀이라든지 다양한 기존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SK에서 SK 팜테코를 통해서 CDMO, CMO 사업도 굉장히 키워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카오 같은 빅텍에서도 헬스케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뭐 롯데와의 바이오로직스 같이 산업 부분을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금을 넣으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것들은 하방이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꾸준히 이제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루어내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다. 글쎄요,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버퍼도 하고 완전 안전망 장치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자금을 많이 투입하게 된다면 지금 국내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이슈도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고 임상에 있어서 이제 후기 임상, 이상부터는 대규모 임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도움이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리스크는 과거부터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한 이후에 철수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대기업들이 다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갖고 나간다면 들어간 자금만큼 조금은 더 성장세가 작은 바이오텍부터 이제 그렇게 큰 대기업들까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제2의 반도체로 지정이 되면서 삼성가에서 이제 바이오를 키워나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바이오 산업 자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모멘텀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미국 임상종양학회죠. 아스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암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린다고 해요. 여기서는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아스코가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다음으로 가장 큰 학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2, 3주 동안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NK맥스 같은 경우 초록에서 조금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안 나왔다라는 시선들이 있어서 조금 하루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포스터에서 데이터가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초록과 포스터가 한 3개월 정도 데이터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 데이터에서 조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에이비온 같이 처음으로 임상 1상 결과 데이터 오픈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으로 임상 1상 데이터 오픈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BL 바이오 같이 아스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이제 부가적으로 아스코 옆에 열리는 맥킨지 심포지움에서 오픈을 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미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때에 이 세 가지 기업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파이프라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제 암에 있어서 진단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니너스가 암 진단면에 있어서 2개 정도 초록을 채택받았고 포스터에서 암 진단에 있어서 조금 더 바이오마커 설정에 좋은 그런 기술을 오픈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코라고 사실 저는 약간 생소했었는데 JP모간 헬스케어랑 비등비등한 이벤트라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EBS 투자증권 강하나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